10분 싸기 체인쌤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나와라. 뿅! 확률인데 웬 상대도수? 자, 확률과 상대도수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그래서요, 우리 본학습 들어가기 전에 상대도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확률의 뜻에 앞서서 우리가 상대도수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가요? 5등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달짜는 되게 잘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하지만 7명 중에 5등을 했다면? 그때는 또 말이 달라지죠. 제가 100명 중에 200명 중에 5등을 한 거라면 되게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5등, 5라는 수 말고도 이제 몇 명 중에 5등을 했느냐도 함께 따져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상대도수가 중요했죠. 어떤 자료에서 전체 도수에 대한 극계급의 도수의 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도수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도수 분의 극계급의 도수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간단한 도수분포표를 갖고 왔는데요. 자, 전체 20명 중에 이제 어떤 성적을 나타낸 표예요. 그래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이 6명이라면 이거 상대도수 어떻게 구했죠? 20분의 6으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분수로 나타내지 않고 소수로 표현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10분의 3 해서 0.3이었고, 그 다음에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20명 중에 10명이니까 이것은 10분의 5, 즉 0.5. 그 다음 90점 이상 100점 미만은 20명 중에 4명이니까 이것은 10분의 2, 그래서 0.2였어요. 해서 상대도수를 모두 더하면 항상 합은 1이다 라는 것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좋아요. 그럼 상대도수의 이 뜻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을 기억하면서 확률의 뜻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상대도수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재밌는 문장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이야기죠. 바로 복권에 당첨되는 것. 자, 이 복권에 당첨되는 게 오늘 배울 확률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밑줄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복권에 당첨될 삐비빕, 비 오는 날 벼락에 맞을 삐비빕. 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들어갔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는 무엇인지 선생님이 풍선으로 보여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자, 어때요? 헷갈리시죠? 네. 우리 달짜. 가능성이요. 오, 잘했어요. 사건도 좀 비슷할 것 같지만 맞아요. 우리 달짜 말대로 가능성이 들어가야지만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라 그런지 이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을 실제로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확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 확률 점점점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끝부분에는 직접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 그리고 비 오는 날 벼락에 맞을 가능성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좋아요. 그럼 이렇게 확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우리가 방금 생각해 본 것처럼 이 가능성을 무엇으로 나타낸 것. 선생님이 나중에 구해보자 라고 했죠?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어떤 것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들, 동전 하나를 준비해가지고요.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 10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있는지를 조사할 거예요. 자, 10번 던졌더니요. 그 중에서 7번이 앞면이 나왔대요. 그럼 계속 던져요. 100번 던졌어요. 100번 던졌더니 그 중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62번 앞면이 나왔어요. 1000번 던졌어요. 그럼 이 중에서 550번이 앞면이 나왔대요. 이렇게 동일한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계속 지금 보세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복습에도 얘기했듯이 10번 중에 7번이니까 이것은 상대도수로 나타내면 이제 0.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 상대도수는요. 100번 중에 62번이니까 0.6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1000번 중에 550번이기 때문에 0.55가 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되면 이렇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바로 0.5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전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요, 바로 이제 상대도수 0.5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한번 다 실험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여러분들 이 확률이라는 거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확률은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해요. 가능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제 용어풍선에서 가능성이 이제 확률이랑 비슷한 이야기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제 이 영문은 P라는 스펠링을 사용을 합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뭐라고 하느냐? 이 박스에 넣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공식처럼 중요하니까.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로 구해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했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경우의 수, 지금 이 상대도수라는 것에 이제 전체 도수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분자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수가 이 0.5 하나의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이제 알아봤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이라는 건 이렇게 분수로 나옵니다. 우리가 상대도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확률은요, 그대로 분수, 약분이 된다면 약분해서 분수 형태로 나타내준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확률도 몇 가지 문제 또 풀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주머니 안에 1부터 10까지 쓰여져 있는 구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 하나, 뭐 공이라고 할까요? 공 한 개를 꺼냈을 때, 자, 두 가지 확률을 구해볼게요. 6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과 3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 그럼 일단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를 꺼낼 때, 자, 선생님 앞으로요, 확률 문제 풀어주면서 떼밀어 줄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미는 게 아니라 무엇 할 때라는 거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뭘 때? 자, 공 하나를 꺼낼 때 떼밀어주면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럼요. 공 한 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부터 10까지니까 이제 10가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냐? 6의 약수가 적힌 공. 그러면 6의 약수가 적힌 공을 꺼낼 가능성, 경우의 수는 6의 약수 뭐겠어요? 1, 2, 3, 6. 그러니까 4가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 확률을 P라고 한다면 P는 10가지 중에 4가지 약분하여 5분의 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 3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 지금 조건 똑같으니까 모든 경우에서 10가지 그대로고요. 3의 배수는 3, 6, 9. 3가지잖아요. 1부터 10까지 안에서만 챙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P는 10분의 3. 약분 안 되니까 이 상태로 놓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 확률의 뜻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 다름이가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줄래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하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정리되셨죠? 그럼 오늘 내용 열심히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스피드 퀴즈 만나보러 가요. 뭐요? 와, 우리 다름이 정말 잘했어요. 주사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짝수는 2, 4, 6이니까 6개 중에 3개, 6분의 3, 약분하여 2분의 1이 맞습니다. (1번입니다) 자, 1에서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소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확률에 관한 문제죠. 자,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지금 먼저 이 소수가 몇 개인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을 물었으니까.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 수를 말하죠. 말해볼래요?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몇 개인가요, 여러분들? 8개죠. 그래서 일단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모든 경우의 수는 20인데 그 중에 소수가 적힌 공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자, 소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8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얼마가 되나요? 5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500원짜리 동전 1개와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따져본 다음 그 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500원짜리, 100원짜리. 일단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생각하고 100원짜리라고 했을 때 500원짜리는 앞면이 나오는데 100원짜리가 앞면도 나올 수 있고 뒷면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500원짜리는 뒷면이 나오고 100원짜리에서 앞면,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수 있어요. 모두 몇 가지인가요?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사건은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앞이 나오는 경우는 1가지.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도 확률 문제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1개와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1개만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아까 우리 모든 경우의 수가 4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4분의 1개만 뒷면이 나올 확률은 자, 주의해 주세요. 500원짜리만 앞면이 나오고 100원짜리가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500원짜리는 뒷면, 100원짜리는 앞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개만인 경우니까 이렇게 2가지가 된답니다. 하나만 세워주면 안 돼요. 따라서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3번까지 해결해 봤으니 우리 친구들 스스로 별별 퀴즈 풀어보세요.